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훈입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거래 연속 이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050선 그리고 코스닥은 68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오늘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코스피 0.37% 하락세 예상되고요. 2050선 깨고 2049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이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2거래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오늘 1% 가까이 하락하면서 42,000원 선 겨우 지켜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 1%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1,000원 빠지면서 68,2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지난주 이 금요일에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1% 가까이 다시 회복하면서 223,000원 바라보고 있고요. LG화학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0.61% 하락하면서 326,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포스코 1% 가까이 하락하면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24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한지주 오늘 1% 가까이 하락하면서 42,2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오늘 하락폭 강합니다. 2% 넘게 하락하는데요. 어느새 이제 9만 1,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만나보시죠. 네, 오늘 SK가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500원 오른 27만 4천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물산 1%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97,7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10만 원 선 깨졌고요. 네이버 0.88% 상승하면서 11만 5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KB금융 보합권에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보시죠. 코스닥 오늘 0.28% 하락세 예상됩니다. 681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79,000원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1% 넘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0.13%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지난주 금요일 4% 넘는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1% 추가 하락합니다. 69,3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HLB 0.68% 상승세 예상됩니다. 89,2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메디톡스 지난주 금요일에는 3% 넘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2% 추가 하락하면서 54만 7천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이로메드 1% 가까이 하락하면서 18만 7,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2%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 1% 추가 하락하면서 10만 2,500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2% 넘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요. 4만 1,15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1% 넘게 하락하면서 18만 원 선 겨우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주말 유가가 추가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76불대에서 이제 50불까지 유가 하락이 있었는데요. 50불까지 하락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좀 투기적인 세력의 어떻게 보면 손절하는 그런 라인으로 50달러 부근에서 투매가 더 추가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반등이 머지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조선주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 중에서는 당연히 1등 조선소인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 급락에 따라서 최근에 좀 조정을 보였지만 최근에 흐름은 굉장히 양호한 그런 모습입니다.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리스크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선제적으로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됐다. 그리고 국내 탑티어 조선소, 그러니까 조선 3개소,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을 말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2년치의 일감이 이미 확보가 됐다. 2년치의 일감 확보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내년, 내후년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2019년 상반기 2020 IMO 규제에 맞물려서 이런 선박 교체 수요 그리고 신규 수요 때문에 발주 기대감이 계속해서 살아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유가 급락 때문에 시초가가 마이너스권에서 출발을 한다면 충분히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시가,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라인 12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매매타임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1월 22일에 추천을 해주신 그랜드백화점 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1월 19일에 추천을 해주신 사람인 HR 8%, 그리고 풍국주정은 5%, 한국알콜은 5%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 함께 만나보시죠. 11월 19일에 추천해주신 퓨전데이터 8%, 그리고 같은 날 추천해주신 동성제약 3%, 그리고 11월 15일에 추천해주신 필룩스 10%, 12일에 추천해주신 메가스터디교육 14%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일에 추천을 해주신 한울 바이오파마 1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S1 올라와 있고요. 11월 5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사람인 HR, 그리고 3위에는 한때 1위였던 보혜양조 올라와 있습니다. 2위에는 동원 F&B, 그리고 1위에는 LG 생활건강 올라와 있고요. 12%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종민 소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동성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3% 넘는 수익률 내고 있고요. 4위에는 퓨전데이터, 그리고 3위에는 필룩스, 2위에는 메가스터디교육, 그리고 1위에는 한울 바이오파마 올라와 있습니다. 15%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와 7위에는 모두 반종민 소장님의 이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메가스터디 교육,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올라와 있고요. 6위에는 윤여민 전문가의 신세계 15%, 그리고 5위에는 원종윤 팀장의 KMW 17%, 그리고 4위에는 김유은 연구원의 풍산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1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실게요. 네, 1위에는 여전히 이용우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고요.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5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박동현 본부장의 휠라코리아 32%, 그리고 3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쌍용 양회 올라와 있습니다. 2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께서 10월 30일에 LG 생활건강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12% 넘는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과 어떻게 보면 쌍벽을 이루는 업체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사실 너무 좋지 않아요. 2014년부터 상승을 했던 그 폭을 지금 다 돌렸기 때문에 좀 인생처럼 너무 허무하죠, 이거는. 2014년부터 올려놓은 것들이 지금 10만원에서 45만원까지 올려놨는데, 그거를 거의 되돌려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장기 투자라고 해서 들고 있었는데, 사실 도루묵이 된 거예요. 물론 초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의 안타까움은 지금 말로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라는 대표적인 프리미엄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LG생활건강에는
더 히스토리 오브 후, 이영애 씨가 지금 그 선전을 하는 그것이 이제 가장 프리미엄 라인인데, 둘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그 부분, 화장품 부분을 이끌고 가면서 같이 성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LG생활건강의 더 히스토리 오브 후가 설화수를 역전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아모레퍼시픽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거든요, 사실. 설화수를 뺏긴다는 거는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뭐 다른 중저가 라인도 있지만 일단 프리미엄 라인을 하나 뺏긴다는 건 너무 상처예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LG생활건강은 또 이제 뭐 생활건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처럼 화장품만 하는 업체가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황금 3분할로 이루어져 있어요,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화장품 경기를 그냥 타는 거고, LG생활건강은 비중이 화장품보다는 적지만 생활용품과 음료 시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황금 3분할 구도가 이게 조금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면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역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보다는 풍파에 잘 견뎠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아주 뭐 그 굳건한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를 지금 조금 담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LG생활건강이 낫다. 물론 초장기적으로는 아모레퍼시픽도 여전히 상승이 유효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LG생활건강이 지금으로서는 아모레퍼시픽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하나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한올바이오파마가 벌써 15%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 주부터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그 3거래일 정도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였다가 목요일, 금요일 조금 소폭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9,000원 부분부터 32,000원 부분까지 이제 매물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 주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29,000원 위 부분들을 지지 받아가면서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지 구간을 형성해서 가준다면은 32,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32,000원 이상 돌파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이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흐름 굉장히 좋고요. 좀 더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석 소장님. 네, 오늘도 지수는 뭐 거의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제한된 가운데 종목별 순환매가 이루어지는데 그 빠른 순환매를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따라가면 좋죠. 그래서 종목별 순환매를 따라갈 수 있으신 분은 따라가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어렵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조금 비중을 줄이고 절대적인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월 26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두 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T주가 추가 조정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다시 한번 IT주도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지난주 우리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대북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였는데 지난주 유엔이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해 대북 제재 면제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유엔이 올림픽과 같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 경협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대북 관련주들 상승세 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0.5% 빠지면서 42,150원에 흘러가고 있고 SK하이닉스 0.4% 빠집니다. 69,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0.45% 오랜만에 빨간불 켰습니다. 222,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LG화학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329,0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SK텔레콤 0.88%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28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포스코도 0.6% 하락세 나옵니다. 24만 5,500원에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 다시 한번 하락세 이어가는데요. 0.21% 빠집니다. 9만 3,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코스피 0.29% 상승하면서 2063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 오른 68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움직임 없이 흘러가고 있고요. 신라젠 강한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1% 가까이 오르면서 71,400원 선까지 회복했고 CJ ENM도 마찬가지입니다. 0.85%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1,800원 오른 213,7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지난주 금요일에 4% 넘게 빠졌는데 오늘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00원 빠지면서 7만 원 선 이탈하고 69,9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HLB 1% 넘게 상승하면서 89,700원 선까지 회복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기분 좋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1% 넘는 강한 상승세로 출발하고요. 56만 7천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바이로메드도 강보합권에서 18만 9,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0.29%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10만 3,900원에 움직이고 있고 펄어비스 0.44%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18만 4,4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 시리즈 3개를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 TV 관련, 휴대폰 관련 벤더들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그 명실상부한 대표 기업이죠. 시총상위 1위기도 하고 누구나 인정합니다. 너네 나라의 무슨 기업이 최고니? 이러면은 외국인들 만약 물어봤을 때 다 삼성전자라고 대답을 하겠죠.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고 수출의 역군이잖아요.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휴대폰을 수출하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그리고 포스코는 철강인데 결국 자동차의 강판을 만들고 조선의 강판이나 건설 강판 이렇게 만들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현대자동차는 10만 원이 깨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안팎으로. 그리고 지금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역시 조선이라던가 자동차에 연관되어 있잖아요. 결국 배를 만드는데 철을 대고 자동차를 만드는데 철을 대기 때문에. 근데 아시다시피 조선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자동차도 지금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가 지금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 기술주 위주의 그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그 시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반도체와 휴대폰 양대 산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가전 같은 분야는 사실 반도체나 휴대폰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역량이 좀 적죠. 그래서 이제 그 매일 이제 비교가 되는 거는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 그 구성된 나스닥의 지수고, 나스닥의 지수를 구성하는 것 중에 이제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 D램 시장에서 경쟁하는 3파전을 이루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이미 20개월 선을 붕괴시킨 그 다음부터 삼성전자는 이미 그때부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플, 이 휴대폰 쪽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애플이 정말 장대 음봉을 맞았습니다. 거의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플도 지금 무너졌고, 그래서 나스닥이 20개월 선까지 왔습니다. 애플이라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그 주식들의 평균의 합인 나스닥이 20개월 선까지 오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20개월 선이 붕괴됐죠. 그러니까 세계의 1위 그 지수가 지금 무너지기 때문에 20개월 선까지 무너지면 삼성전자는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이 10% 무너지면 2등은 20%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지금 매출 비중을 보면은 휴대폰 사업부가 44.5고 D램 부분, 반도체 부분이 31%, 그리고 가전 부분이 18.8이에요.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죠. 휴대폰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 반도체고, 휴대폰과 반도체가 제일 높고 그 TV 부분, 가전 부분은 가장 적어요. 하지만 3분할 균형이 LG전자보다는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시리즈 3개를 갖고 온 이유가 지금 계속 이렇게 안 좋긴 하지만 결국은 지금 자동차랑 지금 철강 이 받쳐줄 수 없는 상황, 받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기술주가 그래도 우리나라 지수를 버팅겨야 된다. 그리고 아까 애플이라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일단 하락을 강하게 맞았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단기적인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수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힘겨울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 중소형주가 약간 중소형주 순환매가 도는 걸 노리자, 이런 그 의미에서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종목은 삼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이 삼진인데 이 부분은 삼성전자에서 가장 비중을 낮게 차지하고 있는 가전 분야에 관련된 종목이에요. TV에 관련되어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퀀텀닷
기술을 만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SUHD TV, UHD TV, 커브드 TV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삼성전자 매장을 가보시면 그 지금 굉장히 비싼 TV들이 많이 있죠. 1000만 원이 넘고 막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전에는 뭐 UHD TV만 나왔었는데 앞에 자꾸 무슨 글자가 붙어요. 그렇죠? 영어 그 문자가 붙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비쌉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그 고기술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삼진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TV랑 관련이 있어요. 프리미엄 TV랑 관련된 다기능 고품질 리모컨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진의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의 그 성장과 함께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나스닥과 애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개월 선 혹은 20개월 선 붕괴하니까 삼성전자는 더 먼저 그리고 더 하락폭이 크다 얘기를 드렸죠. 그럼 그 더 작은 쪽에선 뭐예요? 러시아 인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러시아 인형, 큰 인형 속에 작은 인형 있고 더 작은 인형 있고 더 작은 인형 있죠. 똑같아요. 나스닥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있고 삼성전자 안에 또 2차 벤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20개월 선까지 빠지니까 삼성전자는 20개월 선이 무너졌고, 삼진 같은 삼성전자와 관련 있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은 어떻게 됐어요? 120개월 선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이고 더 하락폭이 큰 건 더 작은 종목, 그렇죠? 더 2등주, 3등주 그런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당연히 강한 놈이 덜 부러지고 똑같은 풍파가 와도 약한 놈은 더 부러지는 거죠.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 대신 반등을 할 때는 작은 종목이 탄력이 더 좋아요. 반대로,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밴더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도움이 된다. 어쨌든 삼진은 120개월 선까지 빠져있다. 그리고 삼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 TV나 저가형 TV 전체 리모컨의 약 70%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음성인식 제품, 요즘에 리모컨에 음성인식 기능이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도 공급을 하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지금 TV 관련해서 리모컨 시장을 거의 독과점하고 있다. 대신에 아까 전에 순차적인 부분들, 삼성전자가 약해버리면 삼진은 더 약하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120개월 선을 아직 한참 멀었지만 20개월 선이 깨졌고, 삼진은 120개월 선까지 왔는데 120개월 선을 터치한 게 2011년이에요, 삼진이. 그리고 만 7년 만에 이 부분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랜만에 처음으로 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일단 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삼진을 삼성전자의 지금 그 지수가 회복이 되고 삼성전자가 조금 반등을 하는 그 시점에 삼진 같은 종목은 중소형주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더 많이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 탄력은 더 좋다. 그거를 노리는 거고요. 그래서 손절가 6,500원, 목표가 13,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Y솔입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관련된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1% 빠진다. 그럼 Y솔 같은 종목은 5% 이상 빠지겠죠. 그런데 대신 올라갈 때는 Y솔 같은 게 탄력이 더 좋아요. 작은 종목이니까. 대신에 이 삼성전자의 관련주들을 잘 알아놓으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를 너무 좋고 우리나라 최고 종목인데 사기 싫으신 분들이 있어요. 비싸다고. 물론 지금 액면분할해서 싸지만 아직도 느낌상 그렇게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삼성전자 관련 부품주, 이런 재료주, 이런 것들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Y솔은 스마트폰 부품 제조업체 대덕 GDS의 자회사입니다. 주력 제품은 스마트폰 소필터예요. 이건 뭐냐면, 소필터는 휴대폰 통신에 필요한 특정 주파수만 통과시키는 부품인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Y솔만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3위고 굉장히 유니크하죠. 고주파수에 대한 설계 능력과 고정밀 기술이 필요하고요. 제조 환경에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설비 투자 비용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Y솔밖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업이 하려고 해도 이거를 구축하려 했더니 너무나 힘든 거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Y솔을 이렇게 미리 구축해 놓은 거는 지금까지도 사업에 너무 도움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G 그 전용 스마트폰이 곧 출시가 되죠. 5G를 지금 통신 3사가 내년, 빠르면 뭐 연말 내년 초에 도입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4G가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5G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 한 대당 4G 때보다 20개 이상의 소필터가 더 필요해요. 그럼 Y솔 입장에서는 5G 시대가 도입되는 게 훨씬 좋죠. 왜냐면 그 전보다 한 대당 20개를 더 넣어야 되니까, Y솔 거를.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지금 그 4G에서 5G 시대로 그 올라갈 때 삼성전자의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부품 업체 꼽는다. 그럼 그 중에 Y솔이 꼽힐 거예요. 손절가 15,000원, 목표가 25,000원입니다. 마지막은 한양 ENG인데 이거는 반도체에 관련된 거. 삼성전자 반도체. 그 공중파에서
지난주에 그 반도체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 왕성 기업은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이 부품 관련주들 굉장히 지금 좀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우리나라가 반도체는 대표 기업인데 그 뒤에 뭐 후공정이라던가 성공정을 그 하는 뭐 부품이라던가 재료 업체들은 지원을 덜 못 받거나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비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아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힘들거나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실패하는 그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그 관련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테스트를 해주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벨기에를 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삼진도 마찬가지고 한양 ENG 뭐 이런 종목들은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우대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기업들입니다. 왜냐하면 몇 개 없어요. 한양 ENG는 산업용 클린룸 시스템 전문 업체예요. 건설 배관 시스템 CCSS라고 중앙화학약품 공급장치 이 부분을 주력을 하고 있고요. 클린룸이 왜 중요하냐면 항상 뉴스에 나오면 반도체 관련 뉴스에 나올 때 두 가지 화면이 꼭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우주복 같은 거 입고 앞에서 막 공기를 쐬고 들어가잖아요. 연구원들이. 그 다음에 안에서 무슨 피자판 같은 거를 들고 거기다가 무슨 핀셋 같은 걸로 뭘 끼고 있어요. 그 피자판 같은 게 웨이퍼고 거기다 반도체 칩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 웨이퍼를 누가 크게 갖느냐 그게 기술력이에요. 왜냐면 똑같은 피자라도 예를 들어 피자가 스몰 있고 라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라지 사이즈 피자에다가 더 많은 토핑을 얹을 수 있겠죠.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런 한양 ENG 같은 클린룸 시스템 그 비싼 웨이퍼에 만약에 티끌 하나가 들어간다. 그걸 다 버려야 돼요. 근데 티끌을 다 없애주는 깨끗한 바닥에 정말 우리가 말하는 티끌 눈에 보이는 티끌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티끌까지 없애주는 게 기술력이거든요. 삼성전자 평택 2층 동편 그리고 시안 2차 화성 18라인 여기에 한양 ENG 클린룸이 들어갔고 SK 하이닉스 청주의 신규 부분 우시 2차 여기 반도체 신규 설비 투자 부분에 한양 ENG에 클린룸이 쓰일 예정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 반도체 그 시설을 만든다. 그런 클린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양 ENG는 같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 ENG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삼진과 마찬가지로 20개월 선이 삼성전자가 붕괴되니까 한양 ENG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60개월 선까지 갔어요. 이것도 2015년 이후에 처음으로 터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하게 반등이 튀고 있죠. 오랜만에 처음 닿으면 그냥 자율 반등은 나와요. 근데 그 자율 반등에서 더 이어갈 수 있느냐 아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지금 그 부분이 일단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손절가 13,000원, 목표가 2만원으로 보고 그 탄력을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한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먼저 삼진의 경우에는 리모컨, 그러니까 가전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와이솔은 스마트폰, 특히나 5G와 관련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세 가지 종목의 경우에는 작은 종목이지만 삼성전자가 소폭 상승하더라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하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이제는 반종민 소장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삼진제약입니다. 예, 이 삼진제약은 이제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에 영위하는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개보린 약품에 대한 이제 가지고 있고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주가 차트 흐름을 잠깐 보시자면은 작년 2017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굉장히 크게 급상승한 종목입니다. 이후로 이제 대폭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받은 상태에서 36,000원 부근부터 39,000원까지 이제 지지를 받다가 쌍바닥을 찍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은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전에 그 7월부터 9월까지 상승한 이유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이제 혈관 질환 치료제, 이제 고혈압이다, 고지혈증 관련된 그 혈관 질환 치료제를 이제 3제로 이제 복합하여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복합하며 이제 그거를 이제 굉장히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제를 통해서 고혈압 치료제를 이제 판매를 하였는데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승인을 내려주었고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대체적으로 조금 타사보다는 가격을 조금 낮게 책정하면서 그 일반 서민분들, 그러니까 일반 시민분들이 그 고혈압 치료제를 좀 싸게 받아볼 수 있게 만든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에 정부 정책 중에 하나인 이제 치매 부분, 그러니까 그
올해 굉장히 뜨겁게 달궜었죠. 그 치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삼진제약은 최근에 분당 차병원과 줄기세포 및 줄기세포로 치매 진단 공동 연구를 이제 진행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에는 꾸준히 그 정부 치매 치료 관련된 부분에서 주목을 크게 받을 수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나온 그 모멘텀이 하나 있죠. 금연 치료제 처방이 이제 약국에서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소식을 통해서 쌍바닥을 찍고 다시 추세 전환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고혈압 복합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 하나를 이제 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치매 치료 부분도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금연 치료제까지 통해서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높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매출적인 반영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4개를 책정한 이유는 이전에 조정폭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빠르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금 200선이죠. 200선 부분, 45,000원 부분을 이제 돌파를 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가 먼저 첫 번째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외인이나 기관 매수세가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계속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크게 상승할 것 같다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워낙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가창이 좀 얇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끌어올릴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작년 이제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제 그런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급상승한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찾아보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4개를 드렸고, 장기적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켜보셔도 된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6만원, 손절가는 4만원으로 지정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로보스타입니다. 이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 제조업 판매 기업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부터 크게 이제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좀 더 추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7월부터 이제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위치에서 보합권으로 흘러가는 종목입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 부분들,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보자면, 로보스타는 이제 원래는 LG산전, 현재는 지금 LS산전이죠. 그 LS산전에서 일하던 핵심 엔지니어들이 독립해서 일제히 이제 자산과 사업권을 인수하면서 창립한 제조용 로봇 전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S산전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 LG전자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 5월부터 6월까지 크게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를 보시면은, LG전자가 로보스타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관심도가 굉장히 커졌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폭을 가져가면서 이전의 이슈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묻혀진 부분들은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좀 흐름이 좋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가 죽었다, 그런 다음에 보합권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거나 조정을 받았다, 이후에는 어떠한 공시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인건비 관련 기업들이 이제 인건비를 굉장히 낮추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스마트 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으면서 그 핵심 엔지니어들이 이제 또 LS산전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이제 독립해서 만든 기업이니까 좀 더 기업적으로 우수성이 좀 높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4개를 책정한 이유는 3분기 적자 전환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가가 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으면서 내려갔다. 그 조정폭이 아마 3분기 적자의 부분에 영향이 되지 않겠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4,000원을 좀 짧게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제로투세븐입니다. 예, 이 제로투세븐은 의류사업 및 유통사업 영위하는 기업으로 최근에 이제 중국 사업까지 이제 진출하면서 이제 조금 주목받은 기업입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이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서머리를 해보자면은, 중국의 산하 정책 폐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유아 동복 및 용품 등의 이제 판매 및 유통 부분에 대한 특화가 되면서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산하 정책 폐지에 대한 다른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크게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승 부분들은 이제 산하 정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가구당 이제 1자녀만 이제 둘 수 있었던 중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폐지를 하겠다 한다면은 이제 다자녀 가구도 이제 생기기 마련이겠죠. 다자녀 가구가 생긴다면은 그 중국의 이제 소비주로서 유아용품도 분명히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중국에서는 국내에 있는 유아 품목이나 그런 소비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절기 최대 인기 상품이 이제 모이스처 크림 및 로션 등의 이제 제품을 통해서 굉장히 좀 선호도가 높은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부 판매점은 지금 현재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정도로 그만큼 이제 굉장히 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로투세븐의 브랜드 중에 하나인 궁중비책 브랜드는 올해 40% 정도 이제 성장한 300억 정도의 매출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4분기 이제 공급 부족이 조금 약간 아쉽긴 하지만은 중국인들에게 해당 브랜드가 각인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확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주목이 된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반응들이 보이고 있었죠.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달 말 G20 정상회담 중에 미중 무역 협상도 이제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본다라고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이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예측해서 미중 무역 전쟁, 미중 무역 협상 전까지는 좀 어느 정도는 지켜보셔도 된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5개를 지정한 이유는 30일이죠. 30일 날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는 분명히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전고점인 11,000원까지는 충분히 빠르게 돌파할 수 있지 않겠냐라 보시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좀 3개를 지정한 이유는 역시나 이제 무역 협상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을 때는 좀 조정폭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 보면서 좀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좀 짧게 7,500원으로 잡으면서 대응해 나가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BGF 리테일입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 함께 받고 있는데요. 한 달간 외국인들이 이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신일섭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기적으로 편의점의 성장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은퇴하고 편의점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차라리 은퇴자금으로 BGF 리테일에 투자하는 게 훨씬 리스크가 적다. 혹은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BGF 리테일 주식을 같이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기랑 기회 요인이 있는데요. 위기 요인은 지금 사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거나 지금 여론이 다들 편의점 어떤 횡포에 대해서 포커스가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최저임금 인상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상생 지원 방안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BGF 리테일 주주 입장에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폐점을 할 때 또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원래 24시간을 강제 영업이 있었잖아요. 근데
24시간 안 하고 반나절만 12시간만 영업을 하게 되면 본사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4시간 영업을 해야 됐고,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출점이 그동안 이어졌는데 이것도 막히게 되었어요. 80m 제한을 부활한다는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물론 예전에 꼼수로 500m 해도 실제로 500m가 안 되는데 길을 돌아서 길이 막혔다 이거죠. 길이 앞에 동상이 있어서 막혔으니까 절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500m다. 이렇게 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공격적인 출점도 제한될 것 같고, 상생 지원 방안으로 가맹점주들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본사는 가져가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위기 요인인데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찾아야죠. 근데 돌파구를 지금 찾고 있어요. 변화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거, 못 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지금 항공권 결제도 되죠. 전기차 충전도 되죠. 택배도 보낼 수 있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담배 판매로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그 부분이 점점 매출이 다변화될 거예요. 신선식품도 사 먹고, 그리고 다 고기도 사 먹고, 그렇죠? 그런 편의점의 성장성에 비추어 봤을 때 BGF 리테일의 주가는 이제 그 초반부 위기와 기회 국면이 섞여 있는 부분을 지나가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투자 시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만나보았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날 신세계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 15% 기록했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신세계는 아직까지 좀 절망이 밝은데요. 일단 가볍게 리뷰를 해드리면 3,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1조 3,593억 원, 영업이익은 6% 감소한 702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요. 면세점의 일회용 비용을 감안한다면 대체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호실적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일단 면세점에 대한 경우 좀 실적의 우려가 좀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인데요. 어떤 트래픽 증가로 인한 매출의 성장으로 고정비 부담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영동점이 지속적으로 이익 창출 능력 확대로 이를 커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선호텔에서 인수한 DF글로벌도 빠르게 안정성을 되찾고 있는데요. 즉 지난 3, 4분기 면세점 영업이익 실적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탄탄했으며 4, 4분기에는 실적을 좀 기대해볼 만합니다. 2019년 신세계 영업시장 성장 추세는 이어질 전망인데요. 백화점 인천점 철수로 인해 예상이 좀 부정적 예상이 되지만 백화점 시장에서 차별적인 점유율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T2 공항 면세점 매출 성장으로 인해 고정비 비용 완화, 강남점 및 영동점 등 시내 면세점 성장률 이익률 기여도가 증가 예정입니다. 또한 센트럴시티점의 영업 정상화와 채널망 확대로 인해 신세계 인터내셔널 성장 전망 또한 밝습니다. 이에 신세계 목표 주가를 33만 원, 손절가를 26만 9,100원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제가 5G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다산 네트워크를 한번 좀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영업이익 기준 6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 확대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데요. 실적의 개선 이유는 미국 법인인 다산 존 솔루션스의 꾸준한 매출 성장, 인디아 AP주 및 프랑스만 고도화 사업 등 해외 사업의 안정적 성장이 한몫했다는 판단입니다. 국내 통신사의 5G 서비스 시범사업 설비 투자 시작도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동사에 관해서는 3가지 성장 모멘텀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5G 모멘텀으로 네트워크 사업이 총괄하고 있는 다산 존 솔루션스의 인수 효과 본격화이고요. 두 번째로는 초기 수준인 글로벌 FTTH 성장에 따른 수혜, 세 번째로는 5G 상용화를 앞두고 통신사들의 모바일 백홀 장비 발주 시작입니다. 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FTTH 시장에서 OEM, ODM 방식이 아닌 자체 브랜드로 매출 다각화에 성공한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의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5G 모바일 서비스와 10기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 사업 환경이 상당히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수익성 확대 지속과 5G 모멘텀에 주목할 시점입니다. 이에 다산 네트워크에 대해 목표 주가를 9,000원,
손절가를 6,000원 설정하고 시장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면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내 착공식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는 철도주가 언제까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겠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네, 4일 연속 내리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0.46% 오르면서 현재 2066.98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분봉으로 지수 차트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강부하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9시 5분경에 2070선까지 올라왔고요. 그래도 상승세를 잘 이어가면서 현재 206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가 큽니다. 354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이 339억 원가량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도 31억 원가량 소폭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총상위 10개 종목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난주 금요일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블랙 프라이데이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번 주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0.24% 소폭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6% 가까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마찬가지로 0.6%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지난주에는 램시마를 포함한 호재와 또 서정진 회장의 갑질이라는 악재가 동반됐었는데요. 오늘은 1.58%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2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유가가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화학주들이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대 상승세 보이면서 현재 33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 5G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던 SK텔레콤이 오늘은 1.4% 내립니다. 28만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폐지 심사를 받게 될지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오늘 하락세 이어갑니다. 2.43% 내리고 있고요. 현대차는 지난주에 부진을 거듭하면서 또 미국의 리콜 조사 착수 소식에 92,500원의 신저가를 갱신했는데요. 오늘은 소폭 오릅니다. 0.53% 오르면서 현재 9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오늘 1%대 약세 보이면서 4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0.87% 강부하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88.97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분봉으로 지수 차트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강부하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세 이어가면서 9시 13분경에 689선을 터치했고요. 그래도 상승세를 잘 이어가면서 현재 68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니다. 외국인이 246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까지 19일째 팔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212억 원가량 소폭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총상위 10개 종목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2%대 강세 보이면서 현재 8만 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소폭 눌렸던 신라젠도 오늘 2%대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7만 2,3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락했던 CJ E&M도 1%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이 0.43% 조정받고 있습니다. 69,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도 1.92% 상승세 보여줍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계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9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1.3% 오르면서 56만 8,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마찬가지로 1.5% 강세 보이면서 19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신작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최근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1.16% 소폭 오르면서 10만 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코오롱 생명과학의 기술 수출 소식 이후에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1.43%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4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락세 이어가던 펄어비스마저 오늘은 1.5% 상승세 보이면서 18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률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이버가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오늘 5.7% 오르고 있습니다. 12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BGF 리테일이 5% 이상 급등하면서 19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상 또한 5%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보령제약과 유니드까지 5% 가까이 오르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률이 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우조선해양이 5% 빠집니다. 33,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정유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S-오일이 오늘 4% 이상 하락하면서 10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조선주들도 모두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3.36% 내리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 마찬가지로 3% 이상 하락합니다. 삼성중공업도 3.16% 내리면서 현재 7,3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1위에 대아티아이가 올라와 있고요. 2위에는 현대로템, 3위에 셀트리온, 4위에 부산산업, 5위에 삼성전자, 6위에는 DPC가 랭크되어 있고요. 7위에는 푸른기술, 또 8위에는 필룩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먼저 필룩스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필룩스가 바이럴진의 지분을 100% 인수했다는 공시가 떴습니다. 필룩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바이럴진의 면역 항암 치료제 관련 특허뿐 아니라 전 세계 판권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바이럴진은 바이러스를 이용해 대장암, 전이암 관련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0.35% 소폭 오르면서 1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로템 자세히 보겠습니다. 남북철도 개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현지 남북 공동조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예외 대상으로 결정됐고 미국 독자 제재도 예외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 경의선과 동해선을 시작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철도 차량 업체인 현대로템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 이어갑니다. 3.91% 오르고 있고요. 2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동안에 지금 줄기세포 관련주 중에서 다시 네이처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이처셀 하면 최근에 작년이죠. 올해가 64,000원까지도 올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주가에 관련된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주가 조정 이런 얘기 나왔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13,000원까지 빠져 있죠. 이런 상태에서 그럼 어떨지 한번 이 회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부터 시작해서 가장 시장에서 핫하게 올라갔던 게 바로 줄기세포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네이처셀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냐 하면은, 아직까지도 이 기업은 그 줄기세포 분야에서 선두 기업으로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양한 종류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줄기 관절염 치료제를 비롯해서, 알츠하이머, 버거시병을 비롯해서 많은 분야의 임상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 하면은 이런 줄기세포 치료제와 줄기세포 치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많은 회사들이 이제 병원에서는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는데 이런 분야가 약간의 법에서는 좀 많은 규제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광범위하게 그리고 아주 나가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요구
이런 것이 결국 기업에서의 어떤 리드 있겠지만 지금 현재 줄기세포 분야는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 이런 관련 기업에서의 어떤 주가 상승 흐름은 지난번에 어떤 상승도 있었지만 다시 시작되는 이런 분야가 바로 줄기세포 분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그 일반 그 제약 같은 경우는 막대한 그 임상 비용을 들여서 성공을 하냐 못하냐 이런 기로에 있지만 줄기세포 치료제는 그거와 틀리게 어떤 그 빠른 기간 내에 보다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치료하지 못했던 이런 질병도 줄기세포 치료제로 인해서 분명히 치료되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으로서는 어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주가로서는 어떤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처셀의 목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처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P센터 장기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백영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재 지금 전략을 알아보기 전에요. 먼저 이 시황부터 조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현재 시황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상승하면서 2069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68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각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수급 함께 살펴보시면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33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509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도폭이 큰데요. 556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함께 보고 가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이 외국인들이 297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들은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황 함께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백영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백영민입니다. 네, 방금 이 시황 살펴보고 왔는데 오늘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이번 주 이제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흐름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짧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매매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가두리 이 박스권이, 위 상단으로는 2110, 그 다음에 하단으로는 지금 2040 정도에서 박스권이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좀 박스권 하단 공략, 상단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박스권 장세에서는 그렇게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는 전략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위에 상단이 지금 712포인트고, 하단이 지금 한 650까지 지금 열려 있거든요. 요 박스권으로 보고 매매를 하시되, 중요한 맥점은요, 코스닥은 707에 있습니다. 그래서 707을 돌파하기 이전까지는, 짧은, 단타 매매를 해주고, 707포인트가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탄력적인 상승이 750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염두에 두고 매매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로 흐름을 좀 봐드리면 역시 이제 남북 경협주가 철도 사업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를 받으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주말에 미국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키면서 우리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 시장을 강하게 지금 상승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매매 전략을 드린다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전략을 드렸던 대로 남북 경협주들도 절대 쫓아가는 매매로서는 수익 내기가 힘들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철도주 지금 뭐 대아티아이라든지 유시는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들을 쫓아가는 그런 매매는 여기서 수익 내기가 어렵다. 오히려 지금 철도주들은 이제 차익을 실현해 줘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번에 이제 번호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도로 쪽이라든지 뭐 자원개발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그런 전략들이 상당히 유효하다. 이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번으로 이제 이슈 중에서 미국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들어가면서 소비 관련주들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자, 오늘 추천주는 의복주 중에서 한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NF인데요. 007700입니다.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복주 중에서 지금 한세실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치고 나갔는데 좋은 자리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3분기에 매출이 1397억에 영업이익이 172억 정도 나왔거든요. YOY로 한 16% 정도는 실적이 좋아졌는데 디스커버리가 한 6.8% 정도 증가를 했고요. MLB 쪽이 아시아 매출이 28% 증가하면서 해외 시장 쪽에 모멘텀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쌍바닥 이후에 쌍음을 만드는 이런 기술적인 눌림목 자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51,000원 잡고 매매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